조국 때는 10번이 나왔는데요. 추다라 크는. 뭐 10번? 이게 뭐 숫자가 나오네. 이제 이러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가졌어요. 저 과천에 있는 법무청사에서. 추미애 장관 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 그래요? 어제도 막 그 의미심장한 멘트 날렸잖아요. 좋은 의사는 칼 여러 번 찌르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찔러서 수술해야지. 그래서 오늘 취임사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취임식이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취임식에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 과천청사에 새롭게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파란 정장 차림의 추미애 장관, 매우 표정이 밝은 모습입니다. 밝아요? 네, 첫 출근을 한 이후에 10시에는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이 가장 강조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직접 세어보니까 17번이나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검찰개혁의 소관 기초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이 개혁의 마중물이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변화와 개혁을 향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개혁을 향한 결단과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운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17번 나왔죠? 예. 자. 오늘 추미애 장관 법무부 청사에서 이제 취임식을 갖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그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 장관 취임식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상 이제 2분할 화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좌측이 이제 오늘 추미애 장관의 취임식이고, 오른쪽은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 당시의 취임식 모습이에요. 딱 언뜻 보시기에도 일단 규모가 달라요. 그죠?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청사의 대강당이었고, 오른쪽 조 전 장관 취임식은 그냥 회의실이었어요. 대회의실. 그러니까 일단 규모의 면에서도 좀 더 큰 공간에서 오늘 추 장관의 취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주제가 뭐였어요? 조국 땐 10번, 추다라 크는 이거였잖아요. 그래픽이 등장할 겁니다. 이겁니다. 윤석열과 전쟁을 예고한 추다라 크.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조국 때는 10번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은 취임식 때 취임사에서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10번 썼어요. 근데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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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7번. 그러니까 추 장관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 썼어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단어를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17번 했었고 추미애 장관은 오늘 15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더하면 검찰과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32차례 언급한 것이죠. 조 전 장관은 합하면 27번인 것이고 자, 취임 일성은 검찰 개혁이었다. 윤석열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의 국무총리급 법무장관 취임식,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조촐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 정도면 거의 국무총리급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급이다.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 A4 용지 대략 봤더니만 한 7, 8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탈검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의 특권의식을 버려라. 거의 검찰 자체를 거의 범죄 집단화하는 정도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혁도 해야 되지만 결국 민생과 법치를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아야 된다.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법무행정 중에 검찰 행정에 대해서만 타겟을 두고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해서 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검찰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을 제대로 운영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추미애 장관의 이제 취임식, 그리고 이제 추미애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이제 특히 추 장관의 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제 매스를 갈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추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근데 그 인사권의 방향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지금 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나 이런 수사팀을 흔들려는 거 아니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추다르크가 어떤 인사권 카드를 꺼내들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쏟아진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우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차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합니다. 검찰 개혁 법안들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야, 이거 약간 섬뜩한데 이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추 장관이 오늘 취임, 마지막 저 얘기가 이제 오늘 취임사 때 얘기인데 조곤조곤 추 장관이 이야기했으나 보세요. 뿌리부터 바꾸겠다. 검찰의 뿌리부터 바꾸겠다. 야,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김민지 기자. 아까 내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 추다르크가 어떤 인사권 카드를 꺼내들까 이게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사 1순위로 거론되는 검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뭐 이와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사 1순위로 거론되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인사 카드를 뭐 꺼내들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의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바뀔 수 있고 윤석열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부장검사 말하길 대검 주요 보직 인사가 실명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손발을 묶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 부장검사 말하길. 인사를 통해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시 부장검사. 6개월 만에 대폭 인사는 이례적이에요. 보통 통상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6개월 만에 하는 건 이례적이에요.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추다르크 추 장관이 이런 인사권 카드를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관계자 말하길 법무부가 영전을 가장한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직속 참모인 대검 간부들을 한직으로 보내면서 쭉 흩어놓을 수 있다. 자, 수사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 국장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해 7월에 검찰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6개월 만에 했거든요. 지금 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검사장 이상 인사는 예. 매년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2월경에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8월에 7월 말이었죠. 그때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소폭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검사장 이상급 인사 자리가 45개예요. 그래서
45개 중에 2개는 이제 외부 개방직이거든요. 예. 근데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 6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 고검장 자리하고 고검 차장 자리 6자리가 비어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보충만 한다 그러면 6자리만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미 법무부 김호수 차관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2명뿐만 아니고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거든요. 예. 연수원 23기, 사시 33기인데 그 앞기수 21기나 22기는 거의 다 사표를 낼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허허. 그렇다면은 적어도 11개 정도의 검사장 나온다? 자리가 난다. 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중폭 이상의 검사장 인사. 즉 6개월도 안 되는 시기 안에 중폭 이상의 지금 검사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때하고 이번에 특히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점은 뭐예요, 진짜? 검사장을 예. 인사를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대략 얘기가 돌아요. 아, 어. 대략 이 사람은 어디 정도 갈 것 같다 하고 예, 예. 얘기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잖아. 근데 대검은 물론이고 법무부 간부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한다. 깜깜인 거예요? 예. 전혀 모른다? 대통령의 검사장 인사는 사실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예. 사실은 하는 겁니다. 어.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안을 내라고 할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맡기는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검찰총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의 오로지 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참모들조차도 거의 예상을 못하고 있다.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좀 전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허수아비 나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저 2사람.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 저 2사람.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저 2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업무는 하다못해 우리 그냥 직장 생활에 일할 때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막 한 3분의 2 정도 일이 진행됐는데 야, 너 내려와. 딴 사람 앉혀버리면 저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뭔가 인사권이라는 이 카드를 통해서 조 전 장관 일가, 청와대 개입 사건, 더 나아가 유재수 감찰무마 이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 우리 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쟤도 민주당 편 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한 게 궁금하세요? 조국 교수 영장이 기각됐죠. 그 다음에 송병기 씨도 영장이 기각이 기각됐어요? 됐고요. 예. 그리고 조국 교수 결국 기소를 했는데 기소 내용의 대부분은 부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민정수석이 주가 조작 정도 개입하려고 하면 그 차익이 최소한 몇 억대로 남고 뭔가 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부인이랑 카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갖고 지금 시비를 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 문제도 보면 온라인에서 무슨 부정이 있었니 없었니를 따지는 수준인데 이게 좀 특수부가 할 일이었나 라고 짚어보면 특수부 내부에서 좀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정도 하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이 아하. 검찰의 기계였고 기풍이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예. 중요한 건 이제 추미애가 역시나 그 정치인이라는 거죠. 정치인은 민심의 풍향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고요. 예. 공수처 설치가 결국 되기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 여론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도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지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했는데 이 정도 결과물밖에 못 내놨으면 저분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른바 약간 지금 경질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 취지시고 우리 하국장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조국 일가 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모펀드 관련이었거든요. 사모펀드 예. 저희가 뒤에 짚을 지금 겁니다. 이제 근데 김 소장님 말씀대로 뭐 무슨 대학 입시 비리 이 정도만 나오고 심지어 뭐 사모펀드 이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 정도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이렇게 4개월 이상 했는데 이 정도뿐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부는 오히려 책임을 경질해야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수사를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얼마나 조국 일가가 이득을 얻었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조카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뭘 만들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그죠? 예. 2017년 9월에 만들었다가 2017년 2개월 만에 빨리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뒤에 그거를 불법화 시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다른 데는 그 사이에 무려 1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만 손실을 빨리 회피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조범동이는 그걸 어떻게 정보를 알고 했을까? 우연일까? 이건 수사가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심지어 자기가 WFM에 저기 코링크피에서 투자한 곳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표는 조범동 씨한테 경영권을 줬어요. 아이쿠야. 경영권을 준 것뿐만 아니고 또 자기 그 코링크피의 어떤 그 저기 주식은 3배 가격, 거기 투자사 익성의 지분은 3배 가격에 매입을 해줬어요. 예. 이거 왜 그랬는지 지금 전혀 몰라요. 수사를 시작도 안 됐어요. 과연 한 건지 해서 그게 무혐의로 나온 건지 안 한 건지 검찰이 아예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박찬호 저기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올 신봉수 거예요. 서울지검 2차장 예, 예. 지금 이제 저 분들이 지금 저기 나오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선거 개입 수사 지휘로 했고 그다음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 지휘로 했잖아요.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은 이제 사실상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도 돼요. 예. 그러나 지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아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 중이죠. ING. 근데 저기에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자리로 옮겨지느냐를 알겠습니다. 보면은 경질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고요. 신봉수 2차장하고 송강호 3차장은 정리해주시죠. 예.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게 어떤 그 경질이냐 아닌가를 알려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바로미터예요. 하부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저희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 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미애 오늘 장관이 이제 의미심장한 취임사를 남긴 가운데, 자 김민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검찰 내부에 어떤 인사권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뒤숭숭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요 불공정을 언급하면서 뭔가 원론적인 이제 신년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청와대에 좀 뼈가 아픈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뿌리부터 바꾸겠다 뭔가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수사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요? 야, 약간의 좀 신경전이 느껴지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 저희가 추미애 당시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겠군요. 그때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이 어제 무언가에 좀 액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추미애 지금 장관을 약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송철호 후보님 좀 찍어주이소. 아니 당 대표가 자기 선거구 던져놓고 이곳 울산에까지 와서 호소를 하는데 목이 쉬도록 호소를 하는데 연수원 동기 송철호 좀 찍어주이소. 내일 6월 13일 울산이 바뀝니다. 울산을 TV 주시기 바랍니다. TV 주이소. 믿어도 됩니까?
네, 손도장 찍습니다. 카피합니다. 어제 뭔가 윤석열 검찰이 액션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제목 한번 봐주세요. 추미애 임명식이 진행된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소환된 추미애 측근. 검찰이 추미애 임명식 당일인 어제 추미애 이 대표 시절에 그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모 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정모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송철호 시장에게 청와대 장완석 행정관을 브릿지 역할을 준 거 아니냐, 연결시켜준 거 아니냐,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저 소개한 시점은 2017년 10월경일 겁니다. 두 번째, 송철호 단독 공천이 2018년 4월에 되잖아요. 그때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저 정모 씨는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뭔가 저 공천 과정을 뭔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세 번째. 2017년 10월 11일 아까 제가 소개된 그 시점 저게 바로 그날입니다. 10월 11일 날 송철호와 저 정모 씨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추미애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야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질 수 있었을까? 추미애 의중이 실린 것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시점이 의미심장한 것은 어제 추미애 임명식이 진행된 날 추미애 최측근을 검찰이 소환했다.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는 그날 오세요. 됩니까? 그날 오이소, 찍어 주이소 하면은 합니까? 그건 아니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며칠 전에 기본 조사를 통해서 이 그 정모 비서관의 그 부실장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1일에 이제 임명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 7시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임명했는 그 전후로 해서 같은 날 부른 모양새가 됐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진실일 경우에는 결국 공무상 비밀누설죄 내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미애 현직 법무장관과 전 관련되는 청와대의 어떤 장모 행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를 바로 알겠습니다. 장모 실장이 했다는 것인데 예.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당 대표였던 그 사람들이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 그 단독으로 이 송 시장을 공천하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모 부실장이 어제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글쎄요, 뭐 검찰이 의도해서 어제 부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검찰과 지금 법무부 간의 치열한 신경전,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지켜보도록 하죠.